네, 그러면 이제 그 상대 속도랑 평균 속도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등속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물리1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데 내용상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등속도 운동인데요. 등속도 운동은 다른 말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운동점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는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등속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등속도 운동이랑 이제 한 글자 차이인데 등속 운동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등속도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는 등자 하나 있죠? 같을 등. 저도 하나 압니다. 자, 같을 등. 그래서 속도가 같다.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게 등속도 운동이고요. 등속 운동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은 스칼라냐 벡터의 차이니까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자, 그럼 등속도 운동,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뜻은 다시 얘기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일정하다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빠르기와 방향이 동시에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바뀌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고 인공위성이 이렇게 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인공위성이 이렇게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공위성은 이렇게 해서 접선 방향으로 쭉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인공위성의 빠르기가 일정하다라고 봅시다. 근데 인공위성이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등속도 운동이랑 등속 운동이랑은 다른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거고 우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3m/s로 4초 동안 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죠? 0에서 4초 동안 초당 3m씩 움직였다면 우리는 12m를 움직였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초당 3m로 4초 동안은 12m를 움직였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얘가 12m 지점에 있는 건 아니고 12m를 꼭 움직였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0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0에서부터 출발했으면 이 친구는 12m에 있겠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3m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 친구는 지금 9m 지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을 했다라고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수업을 하면서 계속 단어들을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세한 설명으로 그 자세하게 좀 이제 미세한 차이를 좀 구분을 해야 좀 더 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단어를 좀 구분을 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해석을 조금 더 한다면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있을 거고 처음에 위치가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1초 후에는 3m로 움직였을 거고 또 1초 후에는 3m로 움직였을 거고 또 1초 후에는 3m를 움직였고 또 1초 후에는 3m를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보시면 1초 동안 3m, 1초 동안 3m, 1초 동안 3m 초당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속도구나. 보면은 기울기 아까 봤죠?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고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일정. 그래서 등속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볼게요. 좀 전에 제가 그래프를 해석할 때 기울기와 넓이의 의미라는 게 좀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 VT 그래프에서의 넓이를 좀 보겠습니다. 넓이의 좀 개념을 볼 건데 넓이는 일단은 3, 4, 12 사각형 넓이니까 12m가 됐을 거고 그러면 보니까 이 넓이가 12m인 거고 12m는 얼만큼 움직였구나 라고 봤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그래프인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초 동안 3m/s로 이렇게 똑같은 4,3인데 이번엔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으로 됐다고 볼게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시간이 감에 따라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등속도는 아닙니다. 참고사항으로 넓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서 그린 그래프고 그러면 얘는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0에서 4초 동안 몇 미터 움직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대로 넓이가 어떤 움직임, 어떤 이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넓이는 지금 현재 6m구나. 그래서 6m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이를 구하는 건 사다리꼴, 삼각형, 사각형 셋 중 하나예요. 넓이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넓이의 의미는 항상 어떻게 움직였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VT 그래프에서 넓이는 어떻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등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등속도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속도로 일정하게 예를 들면 2m/s로 일정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을 때 이 친구를 빠르게 할 거면 뒤에서 밀어주면 되고 느리게 할 거면 앞에서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되려면 이 친구를 방해하는 힘도 없어야 되고 도와주는 힘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등속도라는 걸 하게 되려면 등속도라는 운동을 하게 되려면 우리는 물체에 힘을 안 줘야 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물리1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문제 풀 때 우리가 뒷부분의 문제를 풀 때도 이 힌트를 갖고서는 보기 하나 정도는 없앨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자료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 맞고 이런 거를 구분을 할 건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 정도는 우리가 손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이번 강좌에서는 이 개념이 막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 강좌부터는 나올 테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속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에 가속도입니다. 자,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졸리신 분들은 세수하고 오세요. 자, 이 부분이 이번 강좌에서 제일 어렵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물론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F가 0이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고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파트는 가속도입니다. 자, 그럼 가속도는 제가 이제 화살표를 썼으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방향이 있는 거고 가속도는 개념이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우리가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공식으로 쓴다면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볼 건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5m/s의 속력으로 가던 친구가 4초 후에 보니까 17m/s가 됐다. 그러면 이 친구는 1초 뒤에는 뭐가 될 거고 1초 뒤에는 뭐가 될 거고 1초 뒤에 4초 뒤에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17이다. 그럼 과연 얘는 몇씩 증가했나요? 요거를 이 별표를 찾는 게 가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속도는 이미 답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4초 동안
12가 바뀌었으니까 3. 근데 위에 속도의 단위이기 때문에 분자가 미터 퍼 세크. 그래서 단위는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뜻이 돼요. 자,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뜻은 뭐냐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은 지금 현재 답이 3이죠. 3. 3미터 퍼 세크 제곱은 1초 동안 3미터 퍼 세크씩 3미터 퍼 세크씩 변화를 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초 동안 3미터 퍼 세크씩 변화를 했다. 이거를 3m씩 증가했다라고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가속도는 뭔가 빨라질 때만 쓰는 얘기, 보통 이게 뉴스든 이렇게 나올 뭐 드라마든 영화든 항상 가속도라는 표현을 볼 때는 뭔가 빨라졌을 때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속도라는 건 느려져도 가속도가 있는 겁니다. 가라는 게 더할 가짜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더한다고 해서 값이 커지거나 이러진 않죠. 우리 중학교 때 정수라는 개념에서 뭔가 덧셈을 해도 값이 커질 수도 있고 값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건 뭐 더할 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속도라는 게 뭔가 변하면 가속도라는 게 있는 거구나. 빨라지든 느려지든 전부 가속도는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변화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지시면 돼요. 변화한다는 걸 보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3, 8. 그럼 또 이게 가속도는 3, 속도는 11. 가속도 3, 1초에 3변했으니까 14. 그 다음에 가속도 3, 그럼 1초 후니까 또 이제 17 해서 변했을 건데, 가속도의 개념은 단순해요. 1초 동안 이만큼씩 변하는구나 해서 단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분수로 값을 구했죠.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20분 정도 전에 했습니다. 자, 우리가 분수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계산으로 구하는 값들은 전부 다 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가속도도 평균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내시는 선생님들은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라는 개념을 내실 건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처음과 나중을 갖고 계산을 했다 하면 평균 가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그때 순간의 접선 이렇게 보시면 순간의 가속도라고 하면 순간 가속도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방금도 했지만 3m per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평균 값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에서 17이 되기 위해서 4칸이 있을 때 그래도 평균적으로 3씩은 바뀌어야 5에서 17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럼 가속도가 지금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개념, 이번 강좌의 마지막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 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등가속도라는 단어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등속도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등가속도는 이거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구나. 일정하다는 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었고, 그래? 그럼 이거는 속도의 변화량이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이구나. 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바뀔 건데, 우리가 방향은 잘 나오진 않아서 일단 빠르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속도가,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로 볼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수학의 정석 같은 예시인데, 자, 동쪽으로 10m per sec로 가고 있던 친구가 4초 후에 서쪽으로 10m per sec로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좀 이제 방향이 이제 한글로 나왔는데, 그냥 가볍게 동쪽이니까 플러스 10m per sec.
서쪽이니까 마이너스 10m/s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4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자, 항상 모든 변화는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m/s 제곱이라는 뜻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1초에 마이너스 5씩, 마이너스 5m/s씩, m/s씩 변화를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1초 후에는 마이너스 5씩 바뀔 거니까 플러스 10이 될 거고, 1초 후에는 0이 될 거고, 1초 후에는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1초 후에는 또 마이너스 5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여기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니까 첫 번째 예시 이 경우는 우리가 등가속도라는 가정하에 이 경우는 5, 8, 11, 14, 17에서 숫자가 쭉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얘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과 같은 예시는 자, 보시면 이건 플러스 5네요. 자, 방금과 같은 예시는 자, 플러스 10m/s, 초당 10m 움직이고, 초당 5m 움직이고,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속도가 느려지는 친구고요. 멈췄다가 초당 5m를 가다가 초당 10m를 갑니다. 그럼 이때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운동은 지금 하나인데 속도가 감소했다가 빨라졌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뛰다 보면, 달리다 보면은 내가 천천히 뛰다가 빨리 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운동은 우리가 속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게 좀 난해하죠. 감소했다가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가속도만 보고 우리가 이거 속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마이너스니까 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내가 힘을 이 운동과 똑같은 방향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도와준 거죠. 그러면 이 친구의 속도는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내가 힘을 반대로 줬어요. 이 친구를 못 가게끔 막았습니다. 그러면 속도가 감소하겠죠. 자, 세 번째, 그럼 이번에는 힘을 운동 방향에 수직하게끔 줬어요. 수직하게끔. 그러면 이 물체는 빠르기는 안 변하지만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등속도 운동을 했을 때 했던 인공위성이 있었죠? 인공위성 이렇게 돌 때 얘는 중력으로 당기고 있는데 각각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이제 중력이랑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인공위성은 방향만 바뀌고 빠르기는 일정하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힘을 비스듬히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스듬히 준다면 이번에는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쉬워요. 여러분들 공을 찾다라고 치면 공이 이렇게 해서 떨어질 건데 공은 접선 방향으로 움직일 거고, 자, 우리는 물리 2가 아니기 때문에 물리 1에서는 무조건 직선 운동입니다. 직선 운동. 그럼 이제 이게 곡선이 나왔다. 그럼 항상 접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체는 지금 파란색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중력은 이렇게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스듬하죠? 또 여러분들은 압니다. 요거는 점점 비스듬히 갈 거니까 화살표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고, 공을 차면
천천히 올라갔다가 점점 속력이 줄어서 올라갔다가 점점 빨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 중에는 뭐 폼을 쓴 운동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사항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힘과 물체의 이동을 볼 건데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물체의 운동 방향과 and 힘의 방향이 같으면 속력이 빨라지는구나. 그리고 이게 반대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라면 속력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은 문제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진 않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문제에서는 속도의 부호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쪽은 플러스, 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근데 힘의 방향은 다음 강좌에서 좀 더 자세하겠지만 힘의 방향은 가속도의 부호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가속도의 부호로 판단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10m/s 가던 애가 서쪽으로 10m/s 간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10이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으로 해서 초당 지금 가속도가 마이너스 5였어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5. 그러면 초당 마이너스 5씩 바뀐다. 그래서 마이너스 5 그리고 그다음에 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보니까 자, 왼쪽은 지금 속도가 플러스고요. 오른쪽은 속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반대. 이거는 그래서 속도 감소. 그리고 속도가 음수. 가속도도 음수. 부호가 같으니까 방향 일치. 힘과 운동 방향 일치. 속도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볼 건데 우리가 지금 강좌 첫 번째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가 V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아마 여러분들 물리원의 문제를 풀면서 절반 이상, 50% 이상의 그래프를 전부 다 VT 그래프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VT 그래프가 이제 갖고 있는 개념이 많아요. 갖고 있는 이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기울기 볼게요. 항상 그래프 보면 변수 보고 모양 보고 기울기. 기울기는 근데 보니까 x축분의 y축 변화량, x분의 y 변화량. 그럼 이게 가속도죠.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네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보니까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넓이도 했어요. 넓이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 준다. 자, 보니까 왼쪽 넓이는 삼각형 넓이니까 10이 될 거고요. 오른쪽 넓이도 10이 될 건데 자, 왼쪽 넓이 같은 경우는 x축 윗부분, 그래서 플러스 넓이가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x축 아랫부분이니까 마이너스 넓이가 됩니다. 넓이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넓이가 있어요.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수학 시간에 배우시면 됩니다. 적분하실 때. 근데 단순하게 x축 위는 플러스, x축 밑은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얘는 처음에 0인 지점에서 플러스 10으로 갔다가 위쪽으로 만약에 플러스 10으로 갔다면 아래쪽으로도 10m로 온 거구나 라는 게 될 거고, 최종적으로 얘는 움직인 거리는 10m 움직였으니까 20m일 거고 변이는 0m가 되겠죠.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왔을 거니까. 물론 오른쪽 10 갔다가 왼쪽 10 왔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세요. 자, 그리고 2초일 때, 자, 이 부분에서는 방향이 바뀌게 되죠.
자, 그래프에 꺾인 지점이 없지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그려보면 이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바뀌게 되는 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2초일 때예요.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이게 한번 턴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 물체가 한번 턴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는 방향이 전환된 게 꼭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없더라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예시 문제 2가지 정도를 보고 이번 강좌 마무리를 좀 줄게요. 자, 그래프인데, 그래프 전환인데요. 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래프인데 80 이렇게 해서, 자, 시간당 속도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2에서 4초는 이렇게 해서 4에서 8초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있다고 가정을 할 건데, 이게 잘못됐네요. 가속도입니다. 얘는 가속도. 그래서 이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꿀 거예요. 이 그래프를 VT 그래프로 바꿀 겁니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해서 바꿔볼게요. 영상을 보시는 친구들은 한번 영상을 끊고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 속도는 0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이제 영상을 다시 켰다고 가정하고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0인데 이 그래프는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0에서 2초까지는 플러스 2씩 바뀌는구나. 2에서 4초까지는 0씩 바뀌는구나. 4에서 8초까지는 마이너스 2씩 바뀌는구나. 이렇게 보고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0이었으니까 1초 뒤에는 플러스 2씩 바뀌니까 1초 뒤에도 플러스 2. 그렇죠?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자, 2에서 4초까지는 0씩 변한다고 했으니까 안 바뀌게 그리면 되고, 4에서 8초까지는 마이너스 2씩 바뀌었으니까 2칸씩 내려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프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그리신 그래프가 맞다면 여러분들이 등가속도를 그래도 한 60-70% 정도는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넓이를 구해보면 0에서 2초까지는 4 플러스 4죠. 그 다음에 플러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우리가 0에서 8초까지 이동거리는 4, 8, 4, 4니까 20m로 움직였다. 그렇죠? 이렇게 볼까요? 얘도 다시 4m, 8m, 4m, 다시 반대로 4m. 자, 요 지점이 현재 6초죠. 그럼 이때 방향이 바뀌었고, 그러면 변이는 4, 8, 4, 4 해서 여기까지니까 처음에 여기 4, 8 갔으니까 여기가 12m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T 그래프를 보셨을 때 보시는 건데요. 자, 보시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가속도 1초일 때의 가속도 또는 5초일 때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줄 수 있는데, 우리가 뭐뭐일 때, 5초일 때, 1초일 때 항상 어떤 순간을 얘기했을 때 그 순간의 기울기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울기 그대로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1초일 때의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 5초일 때의 기울기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접선이지만 이게 그대로가 접선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 문제가 아닐 때, 그래프 문제가 아니라면 보통 이제 그림이나 어떤 문장으로 주어질 건데,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VT 그래프를 좀 그리셔야 됩니다. VT 그래프를. 자, 화면이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뭐 짧게 정리를 할게요. 자, 간단하게 보시면 얘가
20m/s로 가고 있었는데 내가 급정거, 자동차를 타고 20m/s로 가고 있었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시켰다. 근데 얘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더니만 5초 뒤에 정지를 했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한 문장. 그래서 문제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 얘는 과연 몇 미터 움직이고 정지했을까요? 두 번째, 얘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시간과 속도, 처음에 20, 그 다음에 등가속도니까 그래프 일정하게 그려서 5초일 때 정지. 그러면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얼만큼 이동을 했는지 알 수 있고, 그럼 넓이가 지금 50이죠. 그래서 50m 이동해서 멈췄다. 그럼 가속도는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4 m/s 제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나 아니면 시중 문제집이나 봤을 때 공식이 좀 있어요. 공식이 뭐 예를 들면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AT 제곱, 뭐 이런 식의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항상 물리 수능을 봤을 때, 모의고사를 봤을 때 2등급 정도는 나온다라고 무난하게 쭉 2등급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좀 더 빨리 풀어서 1등급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게 좀 더 쉽고요. 보통은 그래프로 풀면서 이제 정확하게 내가 그래도 2등급까지는 맞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식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전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암기로 하는 걸 이제 더 선호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프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